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목서윤입니다. 독일의 농민전쟁,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까지 이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공평한 신분제도를 바꾸는 데 있었습니다. 네, 조선 후기 신분제도가 있었던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이런 혁명이 일어났는데요. 네, 바로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이 있죠. 네, 125년 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민주화 정신의 기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형규 이사장님을 모시고요. 그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 자주, 평등, 개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일어난 역사적 대사건, 동학농민혁명. 그 맨 앞엔 녹두 장군 전봉준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이제 이분을 왜 장군으로 보시냐면은 그 서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글도 쓸 줄 알고 좀 그 중에서는 유식한 사람으로 통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지도자로 추세됐던 거죠. 지난 2004년 문을 연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관심사는 올해 국비로 진행될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입니다. 늦었죠.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든 지금까지 국가가 좀 더 신경 써야 되는데 그동안 국가가 신경 안 썼는데 이 정부 들어서 좀 이게 국가 사업으로 된 거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완공해야죠. 완공해야지. 이 정부가 있는 동안에 완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부지사를 지낸 이형규 이사장.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의 새로운 수장으로서 그 첫 발을 내딛었는데요. 행정가로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재단을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계획안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2,500톤 된다고 그랬나요? 이런 것들을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직원들의 얘기를 듣고 이걸 정부에 좀 정책적으로 반영할 건 반영하고 그런 역할을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기념공원 조성, 유네스코 세계기록물 등재 등 동학농민혁명의 명성을 알리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되살려주는 유족 등록 신청은 재단의 중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현재 유족이 등록된 인원은 1,567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청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재임 시절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을 조성하는 데 참여한 이형규 이사장. 이곳은 당시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유물과 기획 전시,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일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그런 일을 좀 해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력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형규 이사장과 함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데요. 역사적 사건을 알리는 데 중심 역할을 하는 재단이 되길 응원해 봅니다. 굳세게 의지를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정신을 동학농민 정신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노력,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는 일에 힘을 쏟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사장으로 오신 지는 며칠이 안 됐죠? 네, 지난 24일 시작했으니까 딱 일주일 됐습니다. 네. 네, 그 이사장직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정말 큰 행사를 또 예. 앞두고 있어요. 예, 저희가 이제 방송 나가는 전날 국가기념일 행사가 서울에서 진행이 될 텐데 어떻게 준비는 잘 하고 네. 계십니까? 처음으로 국가에서 기념일을 제정한
첫 번째 행사라서요. 그런 전국적인 국가적인 행사를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행사 장소도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을 되살리자 그런 의미를 최대한 가미하기 위해서 행사 슬로건도 다시 피는 녹두꽃, 희망의 새 역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오랜 시간 끝에 뭐 어렵게 국가 기념일 제정이 됐는데요. 네. 이번 행사는 그럼 재단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 건가요? 이제 국가 행사이니까 네.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체가 되고요. 네. 재단이 이제 주관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행사가 좀 딱딱하지 않게 네. 최대한 문화 예술 요소를 가미를 해서 예를 들자면은 요새 드라마 녹두꽃 네. 주인공 하네리 씨가 뭐 시 낭송을 한다거나 가수 안치환 씨가 노래를 한다거나 예. 또는 뭐 이렇게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그런 주제로 갈라 무용 같은 것도 제가 공연할 생각입니다. 네. 사실 이사장님께서는 전라북도 부지사로 지내신 기간이 길어요. 네. 그래서 그 이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각인돼 있는데 많은 일들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부지사로 지내시는 동안에 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가장 기억이 나는 게 행정부지사 때는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우선 부안 범패장 사태고요. 또 정무비서 시절에는 2023년 세계 잼볼이 유치하기 위해서 해외 뛰어다닌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네. 부안 사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정서하고 여론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총리실에 일할 때는 머리로만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설득하는 건 다 될 줄 알았는데 여기 정서라는 것은 그런 여론 형성 과정이 생략되는 거거든요.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 정서의 벽이 굉장히 지역에 심했다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걸 지역 정서 이런 걸 감안해서 행정을 펴야 되겠다는 걸 느꼈고 세계 잼볼 유치할 때는 모두 다 힘들다고 그랬거든요. 그 네. 되겠어? 안 되겠지 했는데 뭐 한번 해보자.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한테 다 협조를 구하고 그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다 힘을 보태가지고 성공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World Scout Jamboree goes to Korea. 아무리 힘든 일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 같은 거 다시 한번 실감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 부지사로 계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 몇 가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때부터 이미 동학농민혁명하고도 인연이 시작되셨습니다. 그 기념관 조성에도 기여를 하셨다고요? 네, 제가 행정부지사 시절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중앙부처에서 관심이 안 가지니까 제 전라북도가 주관에 대해서 기념공원, 기념관을 지자해서 전라북도가 토지를 내고 건축비만 좀 달라 사정사정해서 네. 이제 어렵게 건축비 한 156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네. 현재 있는 건물 2동 기념관하고 교육관을 지금 그때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뭐 국가적으로 큰 관심이 없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사장님의 관심과 뭐 노력이 지금 이사장님을 이 자리에 이끈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저 말고도 동학혁명에 관심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요.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나를 이 자리에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앙부처에서 물론 보도에도 이렇게 보도됐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정책을 총괄했던 경험, 네. 그 전라북도 행정부에서 정부에서 일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어요. 네. 예, 녹두꽃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예,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다룬 드라마는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드라마의 내용이 어쨌든 드라마는 픽션이니까요. 네. 예, 내용이 이렇게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 동학의 어떤 정신을 고스란히 네.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우려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제가 그 신경수 PD나 정현민 작가를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고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에 의하면은 그 두 분들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네. 그분들 스스로 남다른 아픔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통해서 그 당시에 농민들의 아픔, 슬픔, 절망
이런 것들 딛고 일어나는 그 민중의 의지, 그 굳센 희망 이런 것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연출해 보고 싶었다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동학혁명의 정신이 잘 융합돼서 네. 방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드라마 제작진이 그 역사적 사실과 배경을 정확히 알아가는 데에 재단의 도움이 컸다고 들었는데요. 네, 사실은 자료와 이런 것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단에 가지고 있는 뭐 자료라든가 조사를 많이 공부를 했다고 들었고요. 현장안에도 재단이 했고 드라마 제목이 녹두꽃인데 예. 저희 재단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제목이 녹두꽃입니다. 아마 그래서 거기에서 힌트도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료가 좀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좀 가슴이 많이 아프네요. 예. 일부러 그때, 좀 축소시키려는 어떤 그런 외세 그렇죠. 움직임에. 일제 강점기에 동학 농민혁명을 의도적으로 굉장히 전라도 밀란 사건으로 축소 왜곡한 측면이 많지요. 예. 네. 이사장으로서는 이제 첫 발을 내디셨습니다. 네. 예.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사장님 앞에 놓여 있는지도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동학 농민혁명의 어떤 그 역사적 의미를 우리가 다시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기념하기 위한 뭐 조성 공원 조성도 필요하고 네. 또 그 당시에 많은 유물 뭐 유적지 기념 시설물 이런 것들은 이걸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들은 문화재에도 등록을 하고 세계적으로 동학 농민혁명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을 잘 모아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하는 일도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외압에 의해서 훼손된 자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단이 해야 갈 그 활동과 몫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 올해부터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이 본격화한다고요. 네. 네. 이제 국가에서 동학 농민혁명을 이제 국가 기념일로 정했고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서 동학 농민 그 공원을 이제 국가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미 정부에서 370억 원의 예산을 좀 세워놨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황토현 전적지에 한 9만 3천 평 부지에 예. 뭐 교육 체험시설이라든가 추모관이라든가 연수동이라든가 캠핑장, 그 연구소 이런 것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7월 중에 아마 착공이 돼서 21년도에는 완성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유족 등록 진행도 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사실 일제 강점기에는 유족이라는 것 자체를 또 숨겼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알려서 좋을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앞으로는 이제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유족으로 등록이 된 사람들은 1,567명입니다. 현재도 한 500명이 유족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분들을 이제 조사 확인해서 확인이 되면 이제 등록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숫자는 점차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기록이 없어서 네. 유족이라는 걸 확인하는 것 자체가 네, 많이 굉장히 어려울 어렵습니다. 것 같은데 예, 어렵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대부분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다른 데 증명을 하겠죠. 대부분 이제 증손자, 고손자 이런 분들이거든요. 120년 전 얘기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가진 자료를 놓고 이제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해서 이제 서류가 맞는지 보고 현장도 가보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예. 네. 앞으로는 정말 그분들이 정말 당당하게 네. 대한민국에서 정말 빛이 나는 그런 네, 인물들로 그것도 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성장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또 유족도 유족이지만 그 유적지 보존 그리고 네. 유물 관리도 또 재단에서 앞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도 그분에 관심을 가졌는데 마침 보니까 재단에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현재 그 유적지라든가 기념시설물이 한 353곳 정도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전라북도가 한 156점, 전라남도, 그다음에 충남, 충북, 경북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적지나 유물, 기념 시설물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건 최대한 문화재로 지정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이제 국가기념일 제정할 때 네. 지역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각 지역별로 이제 또
각자의 또 네. 행사를 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갈등을 줄이고 또 하나로 만드는 일도 사실 재단에서 해야 할 네, 일 중에 중요하죠. 네. 가장 좀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국가기념일은 이제 5월 11일 황토현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이제 광군을 무찌른 날을 기념해서 이제 기념일로 정했는데요. 이날 외에도 의미 있는 날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대표적인 게 4월 25일 날 무장 기포. 포고문을 네. 선포한 날. 네. 그리고 어제 다녀왔습니다. 5월 1일 날 백산에서 동학농민혁명 봉기대회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혁명군의 공약을 제시하고 체제를 갖추고 그런 날이거든요. 상당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학자들은 이 날을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30일 날 전주성을 이제 진입한 날, 그리고 6월 11일 날 이제 동학농민군과 정부 간에 전주 화약을 체결합니다. 예. 그래서 패정 몇 개 이렇게 그때 이제 우리가 제시했던 게 신분제 폐지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랑 약속한 것들이 화약인데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12월 4일 날 공주 우금치에서 이제 동학농민군하고 일본군하고 전투를 해서 그때 많은 동학농민군들이 순국을 당했죠. 그렇죠. 그런 네. 날들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날들의 의미를 살리는 그런 노력은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월 11일뿐만이 아닌 다른 네. 기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예, 그날도 계속 의미를 살리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이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열자. 그리고 근대 민중운동의 뿌리이고 근대 민주화운동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 정신이 이어져서 항일 의병운동, 그다음에 1919년 3.1운동, 그다음에 1960년도에 4.19 혁명, 그리고 80년도에 광주 민주화운동, 예. 그리고 87년도에 60항쟁, 그 17년도에 촛불 시위로 이어졌거든요. 이러한 우리 민족의 그런 어떤 민주화운동 열기의 뿌리가 동학농민혁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사적 의미를 좀 많이 알리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방송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이름이 네. 붙여졌습니다. 네. 혁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 성과를 이뤘을 때, 네. 승리를 했을 때 이제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는데, 네, 그렇죠. 예, 동학농민혁명은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우금치 전투를 끝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된 네. 좀 실패한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되기도 네. 해요. 한편으로는 네, 혁명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제 특별법이 2004년도 거의 이제 묻혀져 있다가 동학혁명이 된 100주년을 기념해서 1994년도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재조명하자는 열기가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그게 시발점이 돼서 2004년 이제 특별법이 제정됐거든요. 네. 그 특별법을 제정할 때 이 동학농민혁명을 어떻게 이게 불러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도 뭐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아니다, 뭐. 운동 뭐 이런 얘기했는데 네. 그때 학자들이 말한 의견이 그 단순한 동학혁명 운동 전투라 보면 이게 끝났기 때문에 운동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정신이 신분제 타파라든가 그런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바로 신분제 타파가 이어졌거든요. 갑오경장으로. 그런 정신들이 계속 구현돼서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을 이루는데 초석이 됐다. 이것은 전투는 졌지만은 그 정신은 계속 살아남아서 있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혁명이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으로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뭔가 굉장히 지역민으로서 자긍심이 엄청 올라가는 느낌인데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을 활용한 뭐 다양한 전시나 행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준비되어 있나요? 네, 현재 다행히 이제 전시관이 있고 현재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 유물 이런 것들이 한 6,500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 특별 계획전을 엽니다. 어떤 주제를 선정해 특별 계획전을 열고 있고 또 그 전시관을 뭐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가끔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체험 프로그램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일주일에 한 번씩 52회 정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서 공연 예술도 하고 영화도 상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읍 황태원에 있는 현대 그 재단도 있고 기념관도 있으니까 한번 안 오신 분들은 한번 가족과 함께 특히 어린애들 이렇게 한번 와서 둘러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민족의 자긍심을 또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네.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네. 아마 네. 드라마가 한번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니, 부지사 때도 이렇게 바쁘셨는데 이사장 되고 나시면 더 바쁘시면 어떡합니까? 예, 이건 행사가 우선 많아서요. 네. 저기 일주일 됐는데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특히 5월 달에 행사가 맞아요. 많이 몰려서 네. 5월 달은 특히 좀 바쁘네요. 네. 자, 이제 이사장으로서 첫 발을 내디셨는데요. 앞으로 재단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싶으신지 어떤 포부라고나 할까요? 예. 그런 목소리 한번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뭐 근본적으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동아농민혁명이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극심하게 왜곡 축소되어서 단순한 전라도 밀란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고 네. 관련된 유적이나 이런 기록들이 다 거의 사라지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이나 유적들을 최대한 되찾고 그 동아농민혁명의 어떤 정신이나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물들 문화재로 지정도 하고 특히 이제 세계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 기록물들을 모아서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좀 힘을 쏟을 생각이고요. 또 이제 거기에 끝나지 않고 동아혁명 정신이 어떤 미래 가치로 정립되고 구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래의 지역인 청소년들이 동아혁명 정신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어떤 절망하지 않고 절망을 딛고 새로 희망을 역사를 쓰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신을 일깨우는 그런 가치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우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러한 노력에도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 정말 우리가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정말 중요한 자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특히 이 민주정신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네, 새로 오신 이형규 이사장님과 함께 우리의 자산으로 더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